별의 탄생과 진화입니다. 별의 탄생과 진화.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냐, 요걸 나타낸 건데요.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아까 했던 거, 수소와 헬륨.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서 99%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와 헬륨이 99%인데 수소가 이제 많은 거죠. 질량이 약 3배 정도 많으니까.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주를 이루고 먼지, 티끌 이런 게 있고요.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얘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고 해서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운.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게 그냥 성운입니다. 알겠죠? 특히 수소가 많이 있을 거고. 성운. 성운을 우리가 별의 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운이 이제 별로서 진화를 할 건데, 모든 성운이 별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주관식 1번으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별의 재료가 되는 성운의 이제 조건이야, 조건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많아야 돼요. 수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좀 낮아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많이 있으면 온도가 높기 마련인데, 많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모일 거란 말이야.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수소예요. 결국 얘기하면 결국 수소입니다. 수소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모일 거란 말이야. 자, 아까 모이는 님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중력이라고 얘기했죠. 만료의 인력, 중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뭐 때문에? 중력 수축 때문에. 중력 수축 때문에 모이게 되고요. 모이면 어떻게 돼?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까 뭐라고 했어?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커지면 온도가 감소하고 모이면 온도가 증가한다고. 그렇죠? 자, 모였어. 온도가 증가해. 그렇죠? 온도가 증가해. 이게 중요합니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해.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어요. 자, 어느 정도 됐어. 이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별. 자, 원시인을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 그렇잖아. 사람은 사람, 원시인은 원시인 이거잖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원시별은 원시별이고 별은 별이야. 그러니까 원시별 이꼴 별이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별이라고 하는 거 뭐야? 뭐를 별이라고 이제 명칭을 청하는 거야? 별.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럼 지구는 별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지구는 빛을 내지 않잖아. 그치? 햇빛에 비치니까, 태양빛에 비치니까 이게 푸른 별, 그러니까 푸른 별 지구가 씨발 잘못된 거라고. 그치? 그냥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 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원시별 이후에 중력 수축을 좀 더 했어. 중력 수축을 좀 더 했더니만 온도가 더 올라가서, 자, 온도가 더 올라가서 중심부를 볼 거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아까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1000만 켈빈은 1000만 도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냥. 그치? 그러니까 중심 온도가 겁나 뜨거워진다. 근데 여기 수소 겁나 많다고 했지. 그쵸? 자, 그럼 중심부에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수소가 4개씩 모여서 헬륨이라는 걸 만들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요거 지금 대표적인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켈빈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 에너지, 이거를 그냥 두 글자로 햇빛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쵸? 햇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이게 수소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수소가 1짜리라고 했잖아. 그치? 수소가 1.
그럼 4개 모이면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쵸? 4. 근데 보니까 헬륨은 한 3.9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0.1이 좀 부족하지. 그치? 이 부족한 0.1이 에너지로 바뀔 거고, 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 0.1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도 하고 결손 질량이라고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가 빛을 낸다. 그래서 태양은 별 맞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왜 별이 아니냐?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원시별은 아직 천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시별은 별이라고 안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태양. 지금 이지스라는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야.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중력 수축은 계속 있는 겁니다. 알겠죠? 중력 수축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서는 계속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밖으로 커지려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얘입니다. 알겠죠? 요 에너지. 요걸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내부 압력 또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같아. 이 힘의 크기가 같아요. 작게 하려는, 줄어들려고 하는 힘과 커지려고 하는 힘이 똑같아. 그러면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겠지. 그쵸?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고요.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별이 안정적이라는 상태예요. 그쵸? 과학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그게 안정적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 안정적인 거지,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별은 전체 수명의 90%를 주계열성 형태로 보낸다. 그래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지간하면 다 지금 주계열성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자, 주계열성까지 봤어요. 주계열성이 뭐 이렇다라고 봤고요. 복습 영상 나갈 때는 쓸데없는 잡담은 다 편집하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막 길지 않을 거예요. 영상 길이 자체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이 일반적으로는 수소로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은 다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럼 중심부는 수소가 이제 온도가 이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어. 근데 주변부는 아직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주변은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 있는 수소를 다 쓰겠지, 결국엔. 그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이 가운데 있는 수소를 죄다 4개씩 묶어가지고 헬륨을 만들어 버리면 수소를 다 쓸 거 아니야. 그쵸? 수소를 다 썼어.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인데, 태양 정도인 별, 그러니까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 태양이 작은 별이에요. 알겠죠? 태양이 작은 별. 태양에서 한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작은 별. 이런 별들은 어떻게 되냐? 자, 수소가 헬륨 되는 과정이 끝났어. 자, 수소가 헬륨 되는 끝났어. 수소를 다 썼어. 다 헬륨을 싹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없지. 수소 핵융합 때문에 커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융합이 끝나면 이거 없잖아. 그치? 무조건 반응이 끝나면 중력 수축이 더 세기 때문에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수축.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수축하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간다고. 애들끼리 모이면. 자, 수축했어? 그럼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온도 올라가. 그래서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1000만인데 더 모였어, 애들이. 그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1억 켈빈이 됐어? 나 잔뜩 헬륨 만들어 놨지. 그치? 잔뜩 헬륨 만들어 놨잖아, 수소로. 그래서 내가 잔뜩 만들어 놓은 이 헬륨으로 이제 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헬륨 핵융합이라고 해요.
아, 헬륨 만들어 놓은 걸 탄소로 바꿨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수소도 헬륨으로 바뀔 수 있겠지? 왜? 이게 1억 켈빈이라며. 그럼 주변은 1000만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그쵸? 가운데가 1억이니까. 그리고 더 주변은 얘가 1억이니까 수소들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면 도망간단 말이야. 뜨거워서. 됐어요? 에너지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활동성이 많아져서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표현할게. 알겠죠? 자, 뜨거우니까 도망가. 그래서 별이 엄청 커집니다. 됐니? 별이 엄청 커져요. 그걸 우리가 거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표면 온도는 중심 온도보다 더 낮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적색을 띱니다. 온도가 낮으면.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주계열성에서 수소를 다 써서 헬륨 만들었어? 그래? 다 만드니까 다시 모여서 온도 더 올려서 이제 만들어 놓은 헬륨으로 탄소 만들어? 그 상태를 적색거성이라고 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적색거성 이후에 이거 지울게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아까 빅뱅 할 때는 그냥 웨어가 있는데 여긴 없어. 알겠죠? 요 파트는 없어요. 별의 진화에서는 그냥 웨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 그럼 나 이제 헬륨이 탄소 만드는 거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또 다시 모이겠지. 아니, 무조건 반응이 끝나면 다시 모이는 거야. 알겠죠? 다시 모여. 그럼 다시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쵸?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는 탄소가 뭘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작은 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충분히 못 올려. 온도가 올라가긴 할 건데 얘가 무언가를 만들 정도로는 온도가 못 올라가서 더 이상 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봐. 다시 수축해서 온도 올라갔어? 그래서 융합해. 그래서 별이야. 근데 이제는 뭘 안 해. 그럼 계속 그냥 줄어들겠지? 그쵸?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중심부는 계속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라는 형태로 죽고요. 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중심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주변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쵸? 주변부는 얘가 불안정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해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결국 우주 공간으로 그냥 퍼집니다. 이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에요.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으로 퍼져나갈 건데 성운이라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 헬륨이 또 퍼져나가서 얘네가 이제 또 다른 별을 또 만들게 됩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그래서 또 다른 별의 재료는 안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 태양이 한 10배 정도 되는 별까지는 수소에서 헬륨을 다 만들고 나면 또 모여서 온도 올려서 헬륨이 탄소 만들고, 이거 다 하면 또 모일 건데 양이 작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고 죽는다. 중심부는 백색외성, 주변부는 행성상운인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백색외성이 나중이야. 알겠죠? 행성상 성운으로 먼저 바깥에 날아가고 가운데 게 모여서 죽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10배 말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자, 10배 이상. 10배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 큰 별이죠. 큰 별. 무거운 별. 자, 잘 봐, 이젠. 필기가 애매해서 판서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자, 수소가 헬륨 만드는 게 끝났어. 그럼 똑같아. 다시 모여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쵸?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럼 적색거성이 됐지. 그치?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 만드는 게 끝나. 다시 온도 올라가. 근데 얘는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탄소가 뭘 만들어요. 끝나. 다시 온도 올라가. 또 얘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 또 끝나. 또 온도 올라가. 쭉 해서 결국은 철까지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철까지 만들게 돼요. 됐어요? 결국엔 철까지. 그러면
야, 온도 한 번 올렸는데 1억이야. 근데 온도 계속 올라가지. 그쵸? 그럼 가운데는 철이 있고, 그 주변엔 또 누가 있고, 그 주변엔 또 누가 있고, 그 주변엔 또 탄소 있고, 주변엔 또 헬륨 있고, 그 주변엔 또 수소 있고, 쭉 있겠지. 그치? 그럼 별이 엄청 클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온도가 1억인데도 별이 거성 크다며. 그치? 얘는 훨씬 더 온도가 높으니까 별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의 형태를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겁나 큰 별. 됐니? 겁나 큰 별.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이번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철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끝났어. 그럼 마찬가지야. 또 다시 모여서 다시 온도를 올릴 거야. 그쵸? 근데 그럼 이번에는 철이 또 무언가를 만들겠지?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왜냐면 철이 되게 안정적인 원소기 때문에 무언가가 되려면 온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별에서는 요 정도까지 이제 안 되는 거야. 한계치가 있어서. 그래? 그럼 더 이상 안 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냥 이렇게 딱 모여서 죽는다고. 자, 근데 얘네가 쭉 모여서 죽을 건데, 모이면 또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쵸? 그 에너지가 함축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야, 얘는.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터져요.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신성. 다시 온도 올라가. 이게 안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수축해서 터져.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발이다 보니까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이때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나오는 겁니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납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라고 해서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철이라는 애는 뭐야? 철은 별에서 만드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거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걸 되게 헷갈리게 줍니다. 문제 풀 때. 별에서는 무조건 철까지. 근데 별의 일생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요렇게. 알겠죠? 이게 좀 많이 헷갈리게 문제 나와요. 그럼 다시 폭발해서 죽어? 그럼 이제 어떻게 죽냐? 두 가지인데, 블랙홀 많이 들어봤죠? 그쵸? 블랙홀로 죽던지 아니면 중성자별로 죽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도 돼요. 질량이 엄청 크면 블랙홀이고 적당히 크면 중성자별인데 몰라도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알겠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벼운 별이랑 무거운 별이지, 그치? 가벼운 별, 무거운 별. 가벼운 별이 오래 살아요. 알겠죠? 가벼운 별이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별의 수명을 보면 가벼운 별이 무거운 별보다 오래 살아.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단계가 많으니까 이 초거성,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이 오래 산다. 이거 아니야. 알겠죠? 가벼운 별이 오래 사는 거야. 알겠죠? 응. 됐나요? 됐지? 됐죠?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자. 봐봐. 이제 태양을 만들었어.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되는데. 보세요. 똑같아.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태양이 만들어질 건데,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성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운설.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은하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성운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주변에 빵 하고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회전하면서.
회전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부는 작아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주변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가운데는 원시태양, 가운데는 원시태양. 그 원시태양이 결국에 이제 주계열성 태양이 되겠죠, 그렇죠? 요건 우리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주변부는 이제 여기는 원반 모양의 성운이어서 이제 여기서 수금지와 목토, 천에 요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원반 모양 성운에서 그럼 당연히 원반 모양 성운도 여러 입자들이 돌겠죠, 그렇죠? 가운데도 도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원시 태양 할 때 막 가군동량 보존 뭐 이딴 거 해요. 그럼 필요 없어, 알겠죠? 지금 할 필요 없고, 주변부 그냥 원반 성운에서 그냥 수금지와 목토, 천에가 만들어진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할 수 있어. 자, 태양이 이렇게 있어.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랑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행성이 있고 멀리 있는 행성이 있잖아, 그치? 가까이 있는 행성을 뭐라고 하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애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죠, 그쵸?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을 암석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돌로 돼 있잖아, 그쵸? 목성형 행성을 가스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목성을 만약에 물에 띄운다 하면 떠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뜹니다. 알겠죠? 자,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잘 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크기는 지구가 커, 목성이 커? 목성이 커요, 그쵸? 당연히 목성이 큽니다. 그러면 밀도는 누가 딱딱해? 지구가 딱딱하겠죠, 그쵸? 얘 물보다도 저 밀도가 작다고 했으니까. 질량은 누가 무거워? 지구가 무거워, 목성이 무거워? 목성이 무거워. 왜? 가벼운 애로 돼 있지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알겠죠? 가벼운 애로 돼 있지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큽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할 거 쓰진 않을게요.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야. 목성은 그거보다 덜 걸리겠어, 더 걸리겠어? 한 바퀴 스스로 도는데. 지구는 24시간이잖아. 그렇죠? 더 걸려, 덜 걸려? 덜 걸려? 아니, 가볍다며. 가볍다며. 그럼 빨리빨리 도는 겁니다. 워낙 빨리빨리 돌다 보니까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은 줄무늬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파트 중요한 건 얘입니다.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만약에 여기서 100문제 낸다고 하면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에서 95문제 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만큼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마지막 우리 16페이지에 지구의 형성,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요 정도만.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조금 이제 더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고요.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지금 있는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것만이라도 다 외우는 게 땡큐야. 알겠죠? 이것만이라도 다 외우는 게 땡큐예요. 자, 16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른 건 안 하고 가운데 지구의 형성 여기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원시 대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 형성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잘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잘 써볼게. 잘 써보겠습니다. 여기 써도 얘라면 보이니? 잘 보여? 자, 원시 지구의 형성인데 잘 생각해봐. 자, 여기 입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렇게 돌다가 지들끼리 막 부딪혀요. 막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지들끼리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부딪혀서 점점 붙어서 커질 수가 있단 말이야. 커지는 것만 볼 거야, 우리는. 깨지는 거 말고 커지는 것만. 그러면 자, 운석들이 부딪혀. 그거를 미행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행성이 덜 된 애들이
충돌을 할 겁니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크기는 커지고요.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잘 생각해봐. 얘네 박수만 치더라도 높아지잖아. 손이 뜨거워지잖아. 그쵸? 야, 꼴랑 손바닥끼리 부딪혀도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야, 그럼 집채만한 돌들끼리 부딪히면 걔는 차가워지겠니? 그쵸? 뜨거워진다고.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어지간한 물질들은 다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그마의 바다. 다 녹아있는 상태니까 유동성이 있겠죠. 아, 내가 이 말 안 했나? 칠판 필기는 다 필경태 있잖아. 그치? 색깔로 막 쓰잖아. 그치? 빨간색이니까 졸래 중요하고 이거 아니야. 알겠죠? 다 알아야 돼. 알겠니? 다 알아야 돼. 근데 하얀색으로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냥 쓰는 거야. 알겠죠? 뭐 노란색은 세 번째로 중요하고 빨간색이 첫 번째로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다 중요한 거야. 알겠죠? 다 중요한 거. 근데 특히 중요한 건 체크를 해주겠지만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유동성이라는 얘기고. 얘네가 이제 돌아. 자전하잖아. 그쵸? 지구가 돈단 말이야.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바깥으로 밀리고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 지구 이렇게 생긴 거 알죠? 그쵸? 그래서 핵, 멘틀, 지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잘 모르면 지금 아세요. 알겠죠? 핵, 멘틀, 지각. 그럼 핵, 멘틀, 지각. 아까 뭐라고 했어?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 모이고 이거보다 좀 덜 무거운 애들은 그 주변에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럼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밀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가운데와 그 주변이랑. 그치? 가운데는 딱딱한 애들, 그 주변은 덜 딱딱한 애들. 그쵸? 그럼 이때가 밀도가 불균일이니까 마그마의 바다일 때는 밀도가 비교적 균일했겠지. 그치? 불균일해지기 전, 분리가 되기 전에는. 자, 이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충돌이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충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지. 점점 식을 거란 말이야. 겨울이잖아? 호빵 먹잖아, 호빵. 그쵸? 안 먹어봤니? 호빵 먹잖아. 그쵸? 먹는다고 얘기해줘. 자, 그러면 호빵 먹을 때 가만히 놔두면 바깥에부터 차가워지잖아. 그치? 아직 안에는 뜨거운데 바깥에부터 식잖아. 그치? 그래서 바깥에부터 식어. 그래서 원시 지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죠? 땅이 만들어져. 자, 땅이 만들어졌어. 식어. 그러면 수증기가 식으면 어떻게 돼? 비가 오겠죠? 그죠? 구름 생성돼서 비가 옵니다. 이제 비가 겁나 와요. 몇만 년 동안 옵니다. 겁내 옵니다. 그러면 땅에 물이 고였어. 그럼 뭐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비가 겁나 오면. 그럼 바다의 역할은 뭐냐? 바다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을 해줍니다. 알겠죠?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니까 이제는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외선은 다시 얘기하면 살인광선이에요.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바다가 그 살인광선을 막아주니까 생명체가 출현한 겁니다. 어디서? 바다에서 먼저. 알겠죠? 바다에서 먼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교과 내용이야. 알겠죠? 여기까지가. 근데 이거 이후를 낼 거야. 학교에서는. 자, 바다 생명체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젠 뭐가 나오냐? 바다 생명체 중에서도 광합성 세균이 나옵니다. 최초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출현을 해요. 이거를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남세균. 광합성이라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소를 만들어내는 애를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광합성이 뭔지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알겠죠?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 뱉어내. 이걸 그냥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겠죠? 자, O2를 뱉어내. 그럼 지금 어디야? 아직 바닷속이야. 그치? 아직 바닷속. 근데 얘가 계속 산소를 만들어내. 그럼 바다도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더 이상 산소를 못 가게 되면 산소를 대기로 뺀습니다. 알겠죠? 산소를 대기로. 그래서 대기 중에 이제는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날 거고
이때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면서 오존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존층. 됐죠? 오존층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도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 형성해서 자외선 막아줘, 살인광선 막아주니까 이제는 바닷속뿐만 아니라 글씨가 너무 그지 같은데 육상생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육상생물이. 그럼 바다 생명만 있다가 육상생물이 나왔어? 그러면 생물이 많이 다양해졌구나,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야기 가듯이 가면 돼요. 충돌했어, 뜨거워, 다 녹아있네. 그래서 돌다 보니까 무겁고 안 무거워, 그러니까 딱딱하고 안 딱딱한 애들이 나뉘었어. 지구가 식어, 땅 만들어졌어, 비와 바다 만들었어, 바닷속 생명체 나왔고, 걔네가 산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해줘서 오존층 만들어서 자외선 차단해주니까 육지 생명도 나왔어. 끝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왔겠죠? 그쵸? 됐어요? 조금 안 지우고 그냥 하려다 보니까 필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깔끔하게 필기노트에 다 써 있습니다. 알겠죠? 요것까지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필기노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